병자호란, 만약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에 성공했다면 벌어졌을 역사적 반전. 1636년 12월 청나라가 조선을 침공하며 시작된 병자호란. 조선의 왕 인조는 급박하게 강화도로 피난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남한산성에 고립된 채 45일간 항전하다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인조가 강화도로 무사히 들어가 끝까지 항전했다면 조선의 운명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 강화도 그 자체가 천혜의 요새였다. 강화도는 바다로 둘러싸인 섬. 당시 조선 수군은 아직 건재했고 청군은 수군이 약했기에 해상 봉쇄가 불가능했죠. 강화도로 피신했다면 해상 보급을 통해 장기 항전이 가능했습니다. 게다가 강화도에는 조선 후기에도 이어진 정묘호란 이후의 요새화 작업 덕분에 성곽과 군사적 방비가 비교적 탄탄했어요. 즉, 남한산성보다 훨씬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조건이 있었던 셈이죠. 명나라의 개입 가능했을까? 인조가 강화도에 있었고 장기 항전을 벌였다면 시간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와 형식적 동맹 관계에 있었고 명나라 역시 청의 팽창을 경계하고 있었죠. 실제로 병자호란 발발 직전 명나라의 원병이 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인조가 너무 빨리 항복하면서 의미가 없었죠. 만약 강화도에서 몇 달만 더 버텼다면 명나라의 대규모 원병이 도착해 전세를 뒤집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선은 정치적으로 청이 아닌 명을 계속 따르며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다른 길을 갔을 가능성도 있죠. 3. 항복 없는 조선, 자존심을 지킨 나라. 병자호란에서 인조가 삼전도에서 무릎 꿇는 장면은 조선 역사상 최대의 치욕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강화도에서 버티며 끝까지 항전했다면 설령 전쟁에서 졌다고 해도 항복의 모욕은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청은 강화도의 군사적 특성과 해상 봉쇄의 어려움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조선은 굴복한 약소국이 아니라 끝까지 싸운 자주국으로 남았을지도 몰라요. 4. 조선 내부 권력 구도도 바뀌었을 가능성.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항전 중에도 우왕좌왕하며 신뢰를 잃었습니다. 특히 최명길과 김상원 두 신료가 각각 강화파 vs 항전파로 나뉘어 갈등했죠. 하지만 강화도에 남아 명확한 항전 의지를 보였더라면 인조는 오히려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회복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후계자인 소현세자 역시 청에 끌려가는 인질신세가 되지 않았을 수 있고 그 후에 비극적인 죽음 역시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5. 조선의 외교 전략은 다시 명 중심으로 회귀했을까? 인조는 실제로는 친명배청 노선을 고수하다가 결국 큰 전쟁을 맞게 된 케이스입니다. 하지만 강화도에서 끝까지 버티며 청과 맞섰다면 청에 굴복하지 않는 나라라는 명분을 국제적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에 끌려다니던 수모를 피할 수 있었겠죠. 이 경우 조선은 청에 조공을 바치긴 하더라도 정치적 자율성을 훨씬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병자호란 때 인조가 강화도로 무사히 피신에 성공하고 항전했다면 전쟁은 장기전으로 가고 명나라 개입 가능성이 커지고 항복 없이 끝났을 가능성도 있으며 조선의 자존심과 외교 전략, 후계 구도까지 크게 달라졌을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단 하나의 선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한 걸음이 만들어낸 굴욕과 치욕, 하지만 그 반대의 선택은 조선의 자존심을 지켜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 흥미로우셨나요? 역사의 갈림길에서 만약을 상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통찰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지금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대체 역사 이야기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